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금융도 당이 직접 중앙금융위 본격 가동 돈줄도 직접 쨘다. 4대 국유은행 주식 매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금융을 완전히 당이 직접 관리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관치금융이 되고 결국 외국 자본까지도 이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금융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걸음이 중앙금융위원회의 가동.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한 공산당이 이제 금융까지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분위기죠. 이와 동시에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4대 국유은행의 주식을 대거 매입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증시 부양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지만 저 개인적인 분석으로 보면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왜 이때 특히 중앙금융위원회가 가동한 이때 왜 국유은행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느냐라는 그런 분석이죠.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금융도 당이 직접 중앙금융위 본격 가동 통줄도 직접 쨘다. 중국 국부펀드 4대 국유은행 주식 매수입니다. 중국에서 중앙금융위의 사무실을 개소합니다. 사우스차이나포스트는 지금 14일날 중국의 공산당 금융조직이 가동이 시작되었다. 중앙금융위 사무실 개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베이징 금융가의 사무실이 개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중국 공산당의 중심에서 굉장히 가깝고 인민은행에서 굉장히 가깝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휘 책임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맡고요. 허 부총리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줄을 꽉 쥐는 이 중앙금융위의 수장을 맡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중앙금융위의 위치가 어디가 되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중난하이에서 고작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걸어서도 갈 수 있을 만큼 중난하이, 지금 시진핑의 사무실이 있는 그곳에서 고작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시진핑이 이 사람들을 불러버리면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끌고 가도 몇 분 만에, 걸어서도 몇 분 만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민은행에서 무려 수백 미터, 무려입니다. 엄청나게 가깝다는 뜻이죠. 수백 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분 안에 인민은행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의리의리한 인물로 배치가 됐는데 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위원회, 중국은행 보험관리위원회 출신 인사 100여 명이 중앙금융위로 이동 배치가 됩니다. 결국 중국에서 이러한 금융권의 잔뼈가 굵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중앙금융위에 대거 배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중국 공무원 재정부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출신들도 다수 중앙금융위로 배치가 됩니다. 꽉 쥐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분석이 나오죠. 시 주석 및 공산당의 금융사조직화가 되어서 결국 중국의 금융 자체가 공산당의 수하에 다 들어가 버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금융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금융 안정성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결국 중국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지를 외국에서 압력이 가할 때 먼저 선제적으로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중국 최고부가 레드라인으로 여기는 금융위기의 가능성도 주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융 부분에서 당의 입김이 당연히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이 중앙금융위가 어떻게 탄생되었느냐,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금융위의 탄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주도로 탄생이 되었다. 결국 중국에서 자신의 손아귀에 금융 이 산업 자체가 떨어지도록 했다라고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3월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에서 3대 기구의 신설을 발표합니다. 이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중앙금융위원회, 두 번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세 번째 중앙 홍콩 마카오 공작판권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금융 부분도 지금 당에서 관리를 하겠다. 과학 부분도 중국 당에서 관리하겠다. 이 과학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반도체까지 들어간다. 반도체, AI까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 홍콩 마카오 공작판공실, 결국 홍콩과 마카오도 중국 중앙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치권을 많이 줬어요.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 자치권을 많이 줬는데 이 자치권을 이제 빼앗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앙금융위를 금융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중 통일 영도라는 글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것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결정 권한을 집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금융의 모든 문제들, 사사건건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심으로 결정해서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국부펀드가 4대 국유은행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형망은 12일 이렇게 발표를 했죠. 중국 국부펀드 후이진 투자가 주주로 있는 4대 국유은행의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A주를 대거 매입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대상은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산은행, 중국건설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게 4대 은행이에요, 실제로. 후이진 투자는 앞으로 6개월에 걸쳐서 상하이 증시에 있는 4대 은행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생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이진 투자는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대형 국유 금융기관을 투자하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고, 후이진 투자의 이번 주식 매수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낮아진 국유은행 주식의 부양, 두 번째, 중국 국유은행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주식 매수로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서 중국의 은행주가 대폭 튀어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이 이제 은행권, 금융권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외국 기업들이 여기 중국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사사건건 제동을 걸 가능성, 제동은 안 걸겠지만 나중에 나오게 될 때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이제부터는 어렵다. 중국의 투자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FDI가 많이 하락이 되기도 했고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